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은 통일신라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이전에 고구려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했었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발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발해를 이제 어떻게 건국됐는지를 설명하려면요, 먼저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 지도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구려가 중국과 싸우고 있었을 때 당시 국견선 역할을 해주던 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쪽에 흐르는 강인데, 요 강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요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하강 동쪽, 그래서 요하강 동쪽이라 그래서 이 지역에 고구려 분들이 성을 쌓아서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했었죠. 바로 요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이 당나라 애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끌고 가서 이주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 요하강 동쪽 지역이 고구려 영역이었기 때문에 요하강 서쪽 지역에 있었던 영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영주라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끌고 가서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온 고구려 유민들, 또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같이 당나라로 끌려갔었던 분들 중에서 이제 고구려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말갈족이라든가 거란족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같이 영주 지역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주 지역에 끌려간 고구려 유민들 사이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로 부상하고 있었던 분이요, 바로 예전에 고구려에서 장군 역할을 수행하던 대씨 집안 일족의 바로 대조영이었습니다. 이 대조영이라는 분은 당시 영주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과 또 일부 말갈 부족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당나라는요, 북쪽에 있었던 돌궐을 예전에 정복했었던 돌궐이 다시 한번 부흥하면서 당나라의 위협적인 세력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를 노려 영주 지역에 같이 잡혀왔었던 거란족들 중에 이진춘이라고 하는 작자가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진충이라는 사람, 거란족이 영주 지역을 장악하니까 당나라는 이제 진압군을 보냈고요. 이 대조영이는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결국 대조영은 영주 지역을 벗어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요하강 동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동쪽으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당나라는 추격군을 편성해서 요하강을 건너 대조영과 그 일족들을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 말갈족들이 숨어 있었다 공격을 가하면서 당나라 추격군을 섬멸했고요. 그리고 이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건국했으니 그 나라가 고구려의 뒤를 잇는 발해가 됩니다. 그래서 발해가 대조영 때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발해는요, 지금 이 대조영이 건국한 일화를 보서 아시겠지만 고구려 유민들과 그리고 말갈족 사람들이 같이 만든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라는 나라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대다수 발해의 지배계층 성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은 발해의 지배층을 다수 차지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말갈족 같은 경우에는 지배를 당하는 쪽, 바로 피지배층이라 그러죠. 피지배층의 다수를 차지했었던 민족이 말갈족. 그래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함께 나라를 만들었다. 대조영이 죽고 나서요, 그 뒤를 이은 왕은요, 바로 발해의 무왕입니다. 발해의 무왕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느낌이 나죠. 무왕은 즉위하고 나서 자신의 발해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데, 이 연호 이름이 이때 당시에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라는 거, 굉장히 우리 민족의 나라가 강할 때 중국과 대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다고 했어요. 광개토대왕 때 썼던 연호가 뭐죠? 그렇죠, 영락이었죠. 자, 그리고 신라 버풍왕 때 썼던 연호가 뭐죠? 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해 무왕 때 연호는 인안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발해 무왕 때는 말갈족들, 6개의 말갈족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말갈족들이 발해 건국에 참여했고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북쪽에 있었던 말갈족 일족들 중에서 흑수말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흑수말갈이라는 분들이 발해에 협조적으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당시 이 발해의 잠재적 적국이었던 당나라와 내통하면서 자신의 흑수말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제 편지를 당나라와 오고 간 사실을 이제 무왕이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왕은요, 당시 당나라의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자신의 동생 대문예에게 흑수말갈을 치는 장군으로 임명을 하고,
흑수 말갈을 이제 처단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대가 흑수 말갈이 있는 쪽으로 이제 진격해 나아가는데 이 대문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당나라에서 유학했던 대문에는요, 흑수 말갈을 치면서 당나라와 긴장도가 높아져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전에 고구려처럼 당나라에게 멸망에 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 당나라 유학을 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어떤 강국인지 어떤 제국인지를 알고 있었던 대문에는 이 공격을 이제 거절했었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대문해가 흑수 말갈을 이제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자 결국 분노한 무왕은요, 이 대문해를 잡으려고 했고 대문해는 결국 야반도주를 통해서 당나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결국 무왕은요, 장군을 바꿔서 흑수 말갈을 이제 공격을 하고요. 그러는 한편 당나라에 연락을 해서 자신의 동생 대문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발해의 요구를 당나라가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발해 무왕이 어떻게 했느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바로 당나라에 선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당나라에 당시 이제 삼뚱방도 지역을 등주라고 했는데, 당의 등주라고 하는 지역, 바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당나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있었던 곳을 등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공격했다. 이때 이 공격을 이끌었던 발해의 장군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바로 장문효라고 하는 장군이 이때 공격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왕 때는요, 당나라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 무왕이 죽고 다음번 왕위로 등극했던 사람이 바로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보다는 조금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문왕은 무왕 때 당나라와 이제 경쟁했던 긴장감을 내려놓고요,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은 다음에 당나라의 문물제도 같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왕은요, 이제 평화로운 발해가 됐기 때문에 당나라와 이제 갈등이 없기 때문에 동모산에 있었던 수도를요, 다시 상경성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상경성으로 천도를 했다. 이후에 이제 문왕 다음에 발해 왕이 바로 발해 전성기를 이끌었던 바로 선왕입니다. 이 선왕 때는요, 당나라와도 이제 갈등이 풀어졌고,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주변에 있는 말갈 부족이나 거란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혀갔어요. 그래서 이때 넓혀졌던 영토가요,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 영역보다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때 발해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때 워낙에 발해가 잘 나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발해를 부를 때 바다 건너 융성한 국가라는 뜻의 네 글자, 뭐죠? 네,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발해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왕 때 드디어 발해가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며 전성기를 이룩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전성기를 이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해는 갑작스럽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926년이었습니다. 발해가 갑자기 멸망했었던 이유는요, 거란족의 침입 때문에, 또 그 거란족의 침입을 받고 있었을 때 발해가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입으로 결국 발해가 멸망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바로 발해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발해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결국 나중에 만든 나라들이 정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한국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발해의 부흥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때 발해가 멸망했었을 때 우리 남쪽에는 신라가 아닌 고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려의 발해 왕자라든가 다양한 이제 일족들이 고려로 또 들어오게 되면서 고려 시대 때 정말 신라의 사람들, 그리고 위쪽에 있던 발해의 사람들, 발해 왕족들이 함께 들어오는 민족의 재통합이 이후에 일어나게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3단원을 배울 때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렇게 발해의 이제 발전 과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발해의 통치 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통치 제도는 크게 중앙 통치 제도와 그리고 지방 통치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중앙 통치 제도로는 당나라의 중앙 통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만든 삼성육부가 있습니다. 이 삼성육부는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발해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명칭과 운영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삼성육부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당나라를 배우면서 잠깐 배웠을 텐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중국 당나라에서는요, 삼성이라는 어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꼭 거쳐야 되는 세 가지의 성이 있어요. 첫 번째 중서성이고요, 두 번째 문화성, 세 번째 상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 밑에 바로 육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죠. 그럼 우선 각각의 성들, 부서가 하는 역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서성, 가운데 중자에 글서자, 가운데서 글을 쓰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학급에서 학급 단합을 한다고 쳤을 때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의견을 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내면 정신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친구 몇몇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누가 의견을 내죠? 반장과 부반장이 내겠죠. 반장과 부반장이 반 교실의 가운데에 서서 야, 치킨 먹을래? 혹은 피자 먹을래? 와 같은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서성은요, 당나라 중국에 있는 장관이 가운데에서 글로 쓴 다음에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거. 입안이라는 것은 의견을 낸다는 뜻입니다. 정책을 의견 내는 거죠. 가운데에서 글을 써가지고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학급을 예를 들었을 때 반장, 부반장이 앞에 나와서 야, 치킨 먹자 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치킨을 먹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치킨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치킨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친구들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없는지 어떤 한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의견을 낸 사람은 이제 장관이잖아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반장보다 계급이 높나요? 낮나요? 계급이 낮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바로 물을 문에다가 아래하. 이 정책을 실시해도 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문화성입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회의를 하겠죠. 야, 치킨 괜찮은데 예산에 되는데 치킨 다들 좋아하는데 오케이, 치킨으로 먹자 라고 하면 이제 정책 의견을 냈고 정책을 검토도 했어요. 이제 실시만 하면 되죠. 그 실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상서성입니다. 더욱이 상자에 글서자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의견을 냈던 것을 검토하고 다시 쓰는 거죠. 실시를 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치킨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치킨이 바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이 치킨을 전화를 걸어서 우리 학급 인원수에 맞도록 치킨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배달 올 수 있도록 가서 가져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반에 있는 인원이 30명이라고 치면 치킨이 30마리일 텐데 이거 혼자 가서 못 들고 오잖아요. 그죠?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치킨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할 일이. 단순히 의견을 내거나 검토하는 작업들은 교실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진짜 실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혼자 치킨집에 가는 것보다 몇 명 정도가 나을까요? 한 6명 정도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상서성이 실시하는 부서 아래에 각각의 역할에 따른 부서가 6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6개의 부서의 이름은요, 각각 맡은 전문적인 일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2호 예방형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이거를 삼성육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치킨 먹을래? 라고 의견 내는 게 중서성. 치킨 먹어도 이제 검토해보자 가 바로 아랫사람한테 묻는다 해서 문화성. 그래서 다시 이 정책을 실시하자라는 게 상서성. 이 실시하는 게 어려우니까 6개의 부서를 붙여준다. 그래서 육부. 이렇게 해서 삼성육부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중국의 삼성육부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삼성육부인데 중요한 건 뭐냐? 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 이거죠. 발에서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각각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당나라의 중서성이 중대성이 되고요. 발해의 문화성이 선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발해의 상서성이 정당성이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육부 또한 2호 예방형공이라고 하는 중국식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충인의지예신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덕목의 이름을 따서 부서의 명칭을 쓴 것이 또 특징이에요. 거기다가 이 중국에서는 아까 말했죠. 반장과 부반장이 어디에서 의견을 낸다고 했습니까? 중서성에서 의견을 낸다고 했죠. 하지만 발해 같은 경우는 중서성이 아닌 이를 실시하는 상서성의 역할을 했던 정당성에 당시 발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내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발해에서는 상서성 역할을 했던 정당성이 최고의 기관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상서성 밑에 바로 육부가 있지만요. 발해 같은 경우는 육부가 3개 부씩 나눠져서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하는 중간 기관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발해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인 명칭과 운영을 방식을 쓴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제도를 가보겠습니다. 발해는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가 5개나 돼요. 수도 역할을 했었던 상경성을 제외하고서도 4가지 다른 수도 역할을 하던 것까지 포함해서 5경, 그리고 15부, 그리고 62주라고 하는 지방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 밑에는 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와 현같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자, 그러나 통일신라처럼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말갈족들이 이제 피지배층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갈족장들이 지방에 있는 촌락들,
촌락들을 알아서 지배하게 되면서 가까운 지방 간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로 지방행정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 발해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이 발해의 왕들이요, 당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많이 맺었고 외교 문서를 교환했는데, 거기서 일본과 주고받은 외교 문서에 발해 왕이 자신의 국가를 발해라고 부르지 않고 고려라고 부른 점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일본 또한 이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고 발해 분들도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유고요. 이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이라는 점이요, 구당서와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대조영이 고구려의 말갈 부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신당서 기록이 있지만요, 본인들 스스로, 발해 왕들 스스로 자신을 고려 왕이라고 부른 자는 점과, 그리고 발해라는 나라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발해라는 문화에 고구려 여러 가지 문화적 영향을 남겨져 있다는 점을 이루어 보았을 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구려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었던 발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발해가 다시 한번 고구려를 계승해서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발해 남쪽에 있었던 남북국 시대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통일신라가 어떻게 후삼국으로 분열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내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무왕 때 중국 당나라의 등주 지역을 공격했었던 발해의 장군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삼국 시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봐.